조현병 17년 차라고 하셨는데 네네. 조현병이 정확히 뭘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병이 많게는 우리나라 인구의 1% 50만 명이 겪기도 하는 병입니다. 그렇게 많구나. 50만 명? 오늘은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이 주제 뭔가 두렵다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혹시 여러분들의 편견은 아닐까? 오해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해본 특집입니다. 저희가 조현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7년 차 조현병 환자 이관형입니다. 조현병 17년 차라고 하셨는데 네네. 조현병이 정확히 뭘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병이 많게는 우리나라 인구의 1% 50만 명이 겪기도 하는 병입니다. 그렇게 많구나. 50만 명? 네네. 주로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나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넘치면 이 병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약을 통해서 이 호르몬을 잘 조절하면 나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도 해요. 조현병은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던 병이에요. 정신분열증 하면 뭔가 정신이 분열된 것 같고 뭔가 다중인격. 그쵸?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현병 환우들의 가족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거기서 병명 개정 운동을 한 거예요. 조현병은 이제 조율하다의 조, 현악기의 현을 조합해서 만든 단어인데, 바이올린도 소리가 안 나면 조율을 해가지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게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조율해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단어로 바뀌었는데, 지금 조현병 하면은 정말 혐오와 공포의 단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쵸. 엄청 무서워하시죠, 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병의 정도나 증상도 다르고 원인도 다양해요. 가정폭력이나 왕따, 군대에서의 구타, 성적 범죄 피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현병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원인이 정확히는 불명인데 이런 인과를 보통은 많이 보인다. 네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 근데 제 같은 경우도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었고 학교에서 왕따도 당했었고 복수를 하고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것마저도 입시에서 제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노숙자 생활도 해봤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 시기를 놓친 거죠. 공부해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조현병이네 라고 알게 되신 과정 설명 부탁드려 볼게요. 고3 때 시험을 치는데 시험 지문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능 시험도 망쳤죠. 그러고 나서 동네 정신과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으로서는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어쨌든 재수를 했고 스파르타 기숙학원까지 갔어요. 벌써 5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자습 시간에 뒤에서 누가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왠지 나를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책상을 막 쳤죠. 그러지 말라고. 그때 책상을 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 지금 심각하구나. 공부할 상태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나머지 수능까지 5개월 기간을 다시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는 아무하고도 말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제가 받았던 상처나 말들, 그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흘러 들어가요, 제 머릿속에. 씻을 때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 이동을 할 때 계속해서 그때의 말들과 상처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돼서 떠오르는 거죠. 밤이 되어서 잠들려고 해도 그 생각들에 시달리다가 새벽 2시쯤에 겨우 잠들면 꿈에서도 이제 과거 상처들, 기억들이 암몽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면 아직도 새벽 4시고 그런 과정을 계속 몇 년 동안 되풀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많게는 뭐 이틀, 3일씩 잠을 아예 못 자기도 했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 다시금 회상되는? 그쵸. 예를 들어서 10년 전, 15년 전 들었던 말 한마디가 수십 년째 계속해서 날마다 하루에 뭐 10번씩, 20번씩 떠오르는 건데, 그게 또 다른 기억들을 가지고 와요. 다른 상처들을. 그래서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없이 반복이 되는 거죠. 과거의 말들과 기억들이 떠오르는 게 단순히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할 때 혹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그럴 때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화 같은 것들을 보다가도 스스로의 생각이 확 갑자기 사로잡힐 때가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폭력적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겪었던 폭력이 연달아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은 좋은 음악,
좋은 영화, 아름다운 책들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관영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편견 한 가지가 깨진 게 조현병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맞아. 들었어요. 네네. 관영님, 조현병 이콜 살인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살인 사건들의 당사자가 조현병 당사자인 경우들도 있긴 있었고요. 그래서 조현병이 정말 연쇄살인이나 뭐 묻지마 범죄 같은 아주 강력 범죄들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조현병이 마치 좀비 바이러스처럼 연쇄 살인마나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조현병 환자가 50만 명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 50만 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조현병 환자인 저도 제 안에 살인 본능이 있는데 그걸 꾹 참고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예비 살인자나 괴물 취급을 받는다면 부모로서 아마 마음이 슬플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한 번은 외부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무서워서 제 눈을 못 쳐다보겠대요. 학교에서 조현병 환자 눈이 마주치면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리고 그분은 진주에 가면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고 걸어 다닌대요. 왜냐면 안인드 사건이 진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지역만 가면 무섭고 심장이 떨려서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조현병 환자를 뉴스로만 접했겠죠. 그런 분들한테 있어선 조현병 하면은 100% 강력범죄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근데 그 공포심이 진짜 조현병 환자들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와 언론이 조장한 분위기 때문인지 그거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뉴스 인터뷰 같은 데서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해하려고 해서 내가 공격한 거다라는 식의 인터뷰가 나올 맞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 조현병을 가진 사람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그런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잘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안인득하고 같은 병이 있는 거지 그를 만나거나 얘기를 해봤다거나 뭐 안인득하고 텔레파시가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범죄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저한테 깊이 와닿은 게 만약에 누가 저한테 야, 그 사람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너 알겠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살인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영쌤도 나는 조현병이 있을 뿐이지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의 또 편견 하나를 부서뜨린 것 같습니다.